이한주 민주연구원장님의 단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주 원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 8살 어린 여동생이 대학교 들어가서 사귄 남자가 청주 학생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제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인데 나이 차이가 8살이나 나는데 저한테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이 청주 가서 나쁜 녀석한테 당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이게 틈만 나면 시외버스 타고 청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왔었어요. 어릴 때는. 또 동생 손잡고 자 지금부터 3시간 준다. 3시간 동안 데이트하고 오빠한테 와야 돼. 그래서 나중에는 그 남학생한테 그랬어요. 또 여동생이 한 번 내려오면 넌 3번 올라와. 네가 올라와야지. 여학생이 내려와서 되겠니? 하고 내려오던 데가 청주였습니다. 청주 오늘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청주는 제가 여러분들께 무슨 말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기본기가 단단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전국에 많이 다녔어요. 사실은요. 이 기본사회가 우리 당의 아주 중요한 가치라는 거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중요한 것인 만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책무가 있는 민주연구원장으로서 그래서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기본기가 이렇게 튼튼한 데는 내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시작하기 직전 행사에서 이미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것 국회의원님들은 빼고 이분들은 다 직업이 그것이니까 좀 빼고 나머지 일반 우리 당원 동지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튼튼한 데가 있구나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아까 제 기억으로는 대법원을 규탄한다 소리만 하다가 그게 단데 탄핵한다는 여기가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법원을 탄핵하자 하는 말은 처음이었고 그만큼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조금 옆에 서서 할게요. 제가 좀 컴컴하게 있는 게 이미 덜 부셔서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간단히 민주당의 강령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민주당 당에서는 항상 강령이라는 걸 만듭니다. 전 세계 모든 당은 강령이 다 있습니다. 강령이라는 건 뭐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당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당원들이 우리는 누구고 우리는 앞으로 뭐 해야 되는지 이것과 같은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주기도문 외우시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강령은 짧고 간단하게 했으면서 이 민주당 당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담아놓은 게 강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작년 8월 달에 전당대회 오셨지요? 네. 전당대회 오면 여러분들이 뽑는 게 당대표 뽑는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최고위원 뽑는다는 거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강령이라는 사람입니다. 강령 여러분들이 추인했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 그래 우리 이거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자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해 놓은 겁니다. 그 강령에는 지금까지 우리 당이 취해왔던 모든 역사가 쭉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추가됐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온 거는 우리 당이 얼마나 위대한 당이고 우리 당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어갈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선배들로부터 어떤 길을 걸어왔고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당원동지나 아니면 당원동지가 아닌 청주 시민을 만났을 때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도사가 되게 여러분들이 전도사가 되어야 하는 게, 제가 4시간을 달려왔고 어린 시절 여동생 손을 잡고 10번 들어온 청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당 역사를 해놨는데 잘 안 보이시죠? 뭐예요? 간단히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당은 1955년 9월달에 만들어졌어요. 그때 만들어서 지금까지 됐으니까 벌써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 흘렀죠. 그죠?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어요. 70년 세월 동안 민주당은 계속해서 지내왔는데 그러면 70년밖에 안 됐느냐? 그러지 않죠. 70년 이전에도 민주당이라고 딱 이름은 안 붙어 있었지만 민주당과 비슷한 계열의 정당활동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어디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봤자 지하에 있었어. 지상에는 없어요. 간판 못 붙이고 지하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선배들이 30년 동안 30년, 40년, 36년 동안 계속 외쳐냈던 두 글자 단어가 있었어요. 우리 당의 선배들이. 두 글자. 일제 때 외친 단어 두 글자 뭐죠? 맞아요. 독립했고. 이 청주는 진짜 기본이 튼튼한 동네네 보니까요. 딴 데서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서로 옆에서 물어봐. 뭐지? 하고 물어봐요. 여기 그냥 바로 나오시네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기본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다시 또 확인할 거예요. 일제 때 우리는 아직 당을 간판은 못 걸었지만 지하실에서 우리들은 만났고 꿈꿨고 생각했던 게 바로 두 글자가 독립이었고 우리는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죠. 그래서 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 당을 만들고 우리는 대통령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도 만들었는데 곧 이어서 1960년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쿠데타가 일어나서 우리는 나라도 뺏겼고 나라는 뭐 사실상 뺏긴 거나 마찬가지로 혼을 뺏겼으니까 그리고 짓밟혔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우리의 대한민국이 저 무도한 군인들의 군합발 속에서 갇혔습니다. 그래서 또한 30년 내지 40년을 우리 당이 이제는 아무리 힘들어도 간판을 걸고 우리 당이 외쳤습니다. 우리 당이 뭐를 외쳤습니까? 박정희 독재정부에 맞서서 우리가 외친 단어 또 있었습니다. 두 자였습니다. 그것도 뭐라고 외쳤죠? 민주. 맞습니다. 민주를 외쳤고 우리는 30년 넘게 민주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987년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되찾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헌법, 이게 바로 민주주의 헌법이고 87년 헌법들입니다. 외쳐서 우리는 두 번째 우리한테서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가치 민주도 얻어냈습니다. 그 민주는 누가 얻었나요? 무슨 당이 얻었나요? 이름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이름은 보시다시피 여러 번 바뀌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항상 강령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민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서민과 중산층, 이거는 우리 당 강령에서 한 번도 없어지지 않았던 우리 당의 중심 가치입니다. 우리 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당의 나라의 독립을 이루었고 또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고 얻어왔던 것들입니다. 1948년에 1948년에 우리가 나라를 만들면서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헌법. 48년에 그래서 제헌헌법 이렇게 된 거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헌법은
전 세계에 있었던 헌법들 중에서 좋은 거 다 가져갔어요, 사실은요. 미국 헌법, 자유와 평등을 얘기했던 미국 헌법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의 가치, 자유, 평등, 박애 이런 것도 가져왔어요. 독일 헌법, 복지도 가져왔어요. 1948년 우리 헌법은 굉장히 좋은 헌법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헌법 1조 안 변한 게 하나 있어요. 그동안 조금씩 변했는데 대부분은 그대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헌법 1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뭐였죠? 좋습니다. 여기 한 직원이 진짜 잘 돼 있는데.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이따가 국회의원분께 조금 어려운 거 질문할게요. 헌법 89조 몇 조 뭐야 이런 거 그런데 그래서 헌법 1조에서 우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했고 민주공화국을 만들었잖아요. 헌법에서 예언한 대로 헌법이 요구한 대로 우리는 정말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87년 헌법을 만들었고 우리는 얼마 있다가 우리의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죠? 우리의 첫 번째 대통령 누구셨습니까? 누구라고요? 87년 우리가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고 나서 우리 당의 첫 번째 대통령 누구셨습니까? 맞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한테 굉장히 많은 것을 신세지고 빚졌지만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보통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분은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분은 나라를 생각하는 근본 바탕이 좀 달랐던 겁니다. 제가 국회의원님들 이제 혼 좀 내드릴게요. 제가 민주연구원장인데 민주연구원장보다 먼저 있었던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계세요. 상임 부원장. 누군지 아세요? 얼굴이 빨개지셔서 지금 불안해지셨어요. 제가 물어볼 건데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돼요. 헌법 10조가 뭐죠? 아이고야 여기는 그러네. 동료애가 없네. 요즘 어디 가서 강연하다 날짜만 하나 틀려도 핸드폰 찾아보고서 먼저 들고 확 얘기를 해줘요. 맞습니다. 아시잖아요. 옆에 있는 분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아셨어요. 헌법 10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인권을 갖고 그 다음에 그 인권의 기초에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기본권의 원리 또 기본권의 할아버지라고 하는 그 조항인데요. 다른 나라들은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그게 1조예요. 우리는 그게 1조가 아니라 우리는 나라가 워낙 중요했던 그런 동네잖아요. 나라 뺏기 서름 때문에. 그래서 나라를 1조에 놓았지만 서양은 개인이 먼저이기 때문에 개인을 먼저 놓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10조에 있는 게 굉장히 앞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조라도요 엄청나게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조에도 놓고 11조부터 10조까지 그게 무슨 내용인지 하나하나 다 얘기를 했어요. 헌법 48년에 그 헌법을 가지고도 87년까지 우리는 그 의미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실은요. 이게 무슨 의미지? 인권 있다는데 인권 뭐지? 이렇게 됐던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김대중 대통령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지 그 10조의 재발견을 우리나라 정치가 중에서 처음 한 사람이라고 저는 정말 자부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옛날에 아주 가난하고 못 산 사람들한테 크리스마스나 뭐 이럴 때 쌀 조금씩 나눠줬어요. 그죠? 돈도 조금씩 줬어요. 뭐라고 줬는지 아세요? 생활 보호 대상 이래가지고 주었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네. 정말 가난한 사람들한테 조그만 돈을 생활 보호 대상. 이 사람 왜 생활을 보호하죠?
너는 혼자서 생활을 할 상황이 못 되니까 우리가 그냥 도와줄게,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학교 가는 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한테 돈 조금 주는 이런 기분이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이었던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니면서 겪었던 일을 얘기를 할게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태어나서 다녔던 초등학교는 그때도 못 살았어요.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한 반에 60명이면 옥수수, 지금의 소보루빵 비슷한 걸 나눠줬어요. 접숴보신 분 계세요? 네. 그런데 소보루는 소보루인데 단맛이 하나도 안 나. 옥수수 냄새가 펄펄 나. 그리고 위에 허연 소다가루가 쓰여져 있어.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안 드셔본 분이고, 아시는 분은 제 말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반이 60명인데 웃잘라고 담임선생님 30개만 주세요. 애들이 말이 많죠. 30개는 선생님이 떼어먹었다, 뭐 어쩌다, 말은 많지만 역시 바구니에는 타오면 30개밖에 못 타와. 어떤 담임선생님은 그 이제 나눠줘야 되잖아요. 60명한테. 어떤 담임선생님은 성적 순대로 나눠줘,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받으면 좋죠, 그죠? 나는 공부도 잘하고 이것도 얻어먹는다. 아니, 아무리 맛이 없어서 그때는 어린아이고 또 밀가루가 귀하던 때 얼마나 그게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줬어요. 그런 분도 계셨는데, 그죠? 무책임한 선생님이, 그죠?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제가 다니던 학교는 해화 국민학교라는데, 그게 딱 어디에 있느냐? 평지하고 그 외에 산동네하고 딱 가운데 있어요. 우리 학교 오는 애들은, 평지에서 오는 애들은 웬만큼 살아요. 산에서 내려오는 애들은 대부분 다 못 살아요. 거기가, 그 명륜동 일대 거의 다 무허가 판자촌이었거든요. 반반이 딱 들었으면서 보면 알아요. 보면 쟤는 어디서 왔고 쟤는 어디서 왔고 어떤 거 다 알아요, 애들. 그러니까 30명 받으면 그 받은 애들은 30명 그거 받은 애들은 생활보호 대상자죠.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그거 받아서 어디로 가겠어요? 책상에 놓고 딴 애들한테 자랑하면 먹을 수 있겠어요? 예, 수도가로 가요. 그 수도가 가지 않으면 원래 먹지도 못해. 퍽퍽해가지고 수도가 가서 먹었어요. 눈에 눈물 나겠죠. 딴 애들은 도시락 먹을 때 나는 못 먹던 빵 받아서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거 받은들 그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눈물 젖은 빵을 먹는 거였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걸 바꾸신 거예요. 이걸 바꾸신 거예요. 생각을 아예 바꿔버린 거예요. 뭐냐 하면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아예 법 이름을 새로 바꿔서 새로운 개념 틀로 바꾸신 거예요. 뭐냐? 지금 뭐라 그러죠? 맞아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기본적인 기본적인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라고 사람들의 권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기초생활이 있고, 기초나 기본이나 똑같은 거죠. 그런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기초생활보장법을 그래서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다른 모든 나라들에도 비슷한 법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바꾸셔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게 국가 책무라고 이야기한 헌법 10조를 구체적으로 시연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선진적인 그런 생각이셨던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한테 뛰어난 대통령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권을 충분히 말씀하시고 그 인권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께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건 이상한 건가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 우리 당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그러면 우리는 나눠주느라고 뭐 망했겠네.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소득 1만 불을 달성한 게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여러분들의 당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소득 10,000불도 달성했고 세계적으로
우리가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치도 취했던 이런 당에 여러분들은 지금 당원으로 계신 겁니다. 그 뒤를 이어서 얻은 두 번째 우리 대통령 누구셨죠? 노무현 대통령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소득이 우리가 2만 불로 올랐었어요. 2만 불이요. 2만 불. 소득 10,000불, 2만 불을 달성한 그런 대통령은 우리 당이었고, 우리 당의 대통령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나눠주기만 하고 퍼주기만 하지 뭐 키우고 만드는 거 못한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저쪽 당은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저쪽 당은 대통령이 나오기만 했다 그러면 이상한 짓을 해서 대통령들은 죽거나 감옥 가거나 이런 일들이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런 거 아니에요. 쿠데타로 시작한 정당이었기 때문에 지금 쿠데타로 망해가고 있는 거고, 나라의 인권 내팽개쳤죠. 우리 보고 성장을 어떻다고 퍼주기만 한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10,000불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고 20,000불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던 게 우리 당입니다. 이래서 말하자면 내친김에 조금 더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30,000불을 달성한 대통령이 누구실까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무능하다, 퍼준다, 뭐 소득주도 성장이다 어쩌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비난하셨는데, 사실 조금 순서가 틀리거나 아니면은 조금 그랬던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런데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하실 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저도 뭐 그 말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 정책을 만든 사람으로서 책임은 좀 있는 사람인데요. 꽤 많은 사람인데, 그러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있었던 것,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돈은 그냥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이게 물건이 팔리게 하고 소득이 증가시켜서 결국 나라도 좋아지는 길이다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무슨 좋아지는 거냐, 퍼주는 거지 이러고 엄청나게 욕을 했잖아요. 예, 그랬지만 결국 30,000불을 넘겨놓은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0,000불을 돌파하고 20,000불을 돌파하고 30,000불을 돌파한 거는 전부 다 여러분들의 정당 민주당이 뽑은 대통령이셨던 거고, 앞으로 40,000불은 금방 넘을 거고, 아마 앞으로 또 5년 이내에 저는 50,000불도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어떤 당에서 50,000불 넘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은 또 50,000불짜리 정당으로 바뀔 겁니다. 50,000불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 하면, 50,000불이 된다는 의미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다녔을 때 보았던, 저는 후진국에서 태어났고, 이현희 부원장은 중진국에서 태어났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송재봉 의원님은 선진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겠죠. 설마 그렇게 어릴까? 저기서 계신 분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태어난 나라는 이름은 같아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저희 어릴 때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러면 어마어마한 나라들이었어요. 꿈에도 생각 못하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어디에 나올 때, 광고로 나올 때 프랑스 말 비슷한 게 있으면 엄청나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뭐 독일제다 그러면 망가진 거라도 엄청나게 좋아했고요. 심지어 연필도 일본제 그러면은 어디서 선물 받으면 쓰지도 않았어요. 그거예요.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 한참 갖고 있다가 연필심 골아가지고 깎으면 다 부러지는, 이럴 때까지 갖고 있었던 게 선진국인데, 일본은 이미 우리가 앞섰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예, 50,000불의 의미는 영국, 프랑스, 독일까지 우리가 똑같은 나라가 된다는 걸 의미하고, 앞으로 5년 후에는 우리는 분명히 영국, 프랑스,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자, 이제 기본사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10조, 아까 뭐라 그랬죠? 기본권의
할아버지쯤 되는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11조부터 37조까지는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했거든요. 그걸 몽땅 표현한 게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이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본권, 인권과 행복 추구권, 그것들을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는 거 합쳐서 기본권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제가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여러분도 하나쯤은 기억하고 전도사쯤이 되셔야죠. 헌법 10조는 무슨 권? 의, 무어, 아저씨? 할아버지. 맞아요. 기본권의 원리라고 학자들은 얘기하지만 그냥 우리는 기본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본권은 어디에 나눠져 있느냐? 11조부터 30조까지 갈갈이 낱낱이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헌법 10조예요. 그게 기본권을 여러분들이 외우기가 쉬운 게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가 무슨 사회라고요? 기본사회. 기본사회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기본권. 이거 어렵습니까? 아니요. 안 어려우시죠? 기본사회는 헌법 10조에 의한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 이게 기본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그림 조금 더 설명하고 지나가자면 87년에 우리 당이 목 놓아 외쳐서 감옥도 가고 고문도 당하고 얻어 터지고 별짓을 다 해서 얻은 게 우리 민주주의였던 거잖아요. 민주주의를 얻자마자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선진국에서 했던 것처럼 복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예요. 그 복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답을 하셨던 분은 김대중 대통령이셨지만 기본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셨지만 그러나 모든 사회가 그 기본사회로 가는데 익숙했던 건 아니에요. 여전히 생활보호 대상자 이런 개념, 못 사는 사람을 조금 도와주고 마는 것 이런 개념, 선택적 복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익숙해 있었어요. 장애인, 그 다음에 뭐 어디 가서 환자, 그 다음에 혼자 돼서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 아주 힘들어지신 분들만 돕자. 왜냐하면 힘드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요. 그러나 그렇지, 그게 그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을 살 권리가 있고 그게 인권이다. 국가는 보장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던 게 그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지를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복지 얘기를 계속해서 나중에 우리 당에서 또 한 게 있었어요. 초등학교 학생들 급식 주자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죠. 우리 당에 했었나요? 저 당에 했었나요? 우리 당이 했던 거예요. 그거를 무상급식이라고 말은 했지만 무상자가 무슨 무상이에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가 제공해야 되는 거지 무상이라는 거는 무상급식이 아니라 말하자면 권리급식, 급식 권리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 당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저쪽 당은 마치 자기들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뭐냐, 그러면 이건희 손자도 우리가 돈을 안 받고 줘야 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세금도 얼마나 많이 냈어요. 근데 그까지 급식 하나 못 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상급식 논쟁이 저쪽 당에 이제 오명을 씌운 게 무상급식이지만 나는 급식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누구나 다 학생이라면 친구들과 어울려서 같이 먹을 수 있는 밥 이걸 생각했어요. 아까 빵을 얘기했죠. 그죠? 급식빵 소보로 그 뭐라 하죠? 옥수수빵이라고 말하면 되죠. 그죠? 맞아요. 옥수수인데 엄청 많이 났어요. 그 빵을 우리 옆집 담임선생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 빵을 30개만 있으니까 반씩 잘라서 모두 나눠 먹거라 이랬어요. 그 반은 급식 시간이 되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막 아우성이 벌어지는 거예요. 반 쪼갰는데 내게 조금 더 소보로 딱지 붙어 있잖아요. 내게 좀 더 붙어 있다느니 이거 어떤 녀석이 가르다가 떨어진 거 지가 먹었다느니 뭐 난리가 나지만 모두가 다 불행할 거야? 행복할까요? 모두가 다 행복한 상황이 몇 번은 벌어지고 행복하면 울까요? 웃을까요? 웃지요. 웃다가 지나쳐서 뭐 책상도 두들겨 패고 뭐 난리가 나는 상황이 점심시간마다 벌어졌어요. 그 방은.
말하자면 우리는 복지운동을 끊임없이 했어요. 복지운동을 끊임없이 했지만 한편에서는 점점점 우리 당은 무엇을 말하기 시작하냐면 모든 이에게 같은 복지를, 모든 사람이 똑같이 누려야 할 것을. 맞아요. 여기 내가 가야 되겠다 아무래도. 내가 나올 말을 미리 해버리셔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네 진짜. 보편적 복지를 우리가 말하기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그 보편적 복지라는 게 생각해 본다면 헌법 10조의 이야기를 우리 당이 비로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당은 개인이 이 땅에서 인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면 이와 같은 기본권을 국가는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 당은 드디어 처음으로 주장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늦었지만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앞서서 얘기했던 그 생각과 그 제도를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게 점점 발달해 있는 것. 그게 지금 여러분이 오늘 모이신 주제 기본사회가 그런 사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강령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강령에서 그 기본사회를 주장할 때 강령은 뭐라고 정의했냐 그러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 헌법 똑같이 쓰니까 좀 창피해서 이름을 조금 바꿨어요.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기본적인 삶이나 기본권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사회를 여러분 다 이해하신 거예요 벌써요. 기본사회는 어떤 사회?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 다시 말하면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사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 외우시면 어디 간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께서 말씀하실 때 기본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대통령도 한 표, 여러분도 한 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본권은 따질 수 없이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다. 모든 사람은 똑같다 라고 하는 거에 전제가 되어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참 불이 켜지네요. 잘 안 보이시게, 여러분들 잘 보이시게 하려고 끄라고 했더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뭐 이거 좀 꺼주실래요? 여기 있는 불 좀. 이불. 야, 이불 말고 이불. 이 위에 있는 게 안 보여요. 맞죠? 됐어요. 네네. 이 챗 GPT가 그림을 또 저렇게 잘 그려요, 저 보면요. 저 챗 GPT로 그리네요. 뭘 그리냐면 저 왼쪽에 보면 아까 헌법 10조 조리 제가 적어놨죠. 그죠? 그 눈으로 보셨다고 치고, 아니 다 외우고 계시다고 치고, 왼쪽에 있는 그림 뭐냐면 저기 산, 에버레스트 산 높잖아요. 8,848m. 지겹게 높은 산이에요. 저도 산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트레킹 갔는데 한 10일 가까이 걸려서 올라갔어요. 짐도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져주고 난 조그만 짐만 주고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몇 날 며칠을 가가지고 도착했더니 다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야 끝이구나 했더니 끝이 아니라 제가 올라간 데가 3,700m까지 올라간 거예요. 몇 날 며칠 고생해서 비아그라 먹어가면서 갔어요. 오산증 걸리는데 비아그라가 좋다고 해서 비아그라 먹었더니 그 비아그라 먹으면 눈이 시뻘개지고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때 올라갔더니 올라가서 이제 우리는 이제 돌아가자 하고 사진 찍고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그때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텐트 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등산가들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야. 그때까지 안 치는 거야. 이거 등산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왔어 집에 가야 돼 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진짜 등산가들이 준비하고 이런 데를 베이스 캠프라고 그래요. 베이스가 뭐냐면 그것도 기본인 거예요. 기본 캠프인 거예요. 거기서 뭐 하냐면 이제 몸이 피곤하니까 몸도 좀 충전하고 장비도 다 정비하고 그렇게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죠. 한참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한 방에 못 올라가요, 거기도. 그 다음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이제 또 몸이 아프거나 이런 사람 집에 가. 나는 좀 쉬어서 다리도 풀고, 그 다음에 장비도 좀 하고,
그다음 속옷도 갈아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비해서 그다음 또 다른 베이스 캠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맨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예, 기본 사회는 저는 기본 사회가 이런 식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베이스 캠프처럼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1950년대 우리 어른들이 보았던 기본 사회, 이루고 싶었던 사회, 이거는 지금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아이 핸드폰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때요. 맞아요. 그때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1960년대만 하더라도 저한테 기본 사회는 토끼 털로 만든 귀마개, 물 안 새는 신발, 이게 저한테는 꿈같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학교 가다 보면, 눈길에 가다 보면 이게 꼭 발등으로 물이 새요. 그래서 발이 꽁꽁 얼어요. 발이 꽁꽁 얼는 길 모르시죠 여러분들? 이런 분들도 계시네. 발이 꽁꽁 얼면 진짜 얼어요. 물이 들어오고 찬데 가니까. 그다음 귀는 꽁꽁 얼어서 이렇게 짓궂은 남자애들 다 쥐를 한 방 치면 죽어요 그거. 근데 잘 사는 애들은 개중에 여기 오리털, 토끼털로 된 귀마개를 이렇게 고무줄을 묶은 걸 끼고 다녔거든요. 그게 저는 소원이었어요. 소원. 자,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왜? 하늘이 지금 토끼털, 지구가 온난화돼서 지금은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1960년대 우리 사회가 이루어졌던 이루고 했던 기본사회, 이런 것들은 지금하고 또 다른 거예요. 점점점 올려가는 것, 기본사회를 하나하나 올려가는 것, 그래서 저 오른쪽 그림의 맨 꼭대기 에버레스트 산까지 가는 것, 우리 공동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까지 가는 것, 우리가 모두 합의해서 가고자 하는 곳, 그곳으로 향해서 갈 거예요. 그게 어디냐? 그러죠. 왜냐하면 그거는 다음 세대의 우리 당, 다음 세대의 우리 국민들이 설득하고 그래서 가는 것일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있어요. 우리 당이 10,000불, 20,000불, 30,000불, 50,000불을 이렇게 이루어 왔듯이, 그리고 우리 당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 독립, 민주, 복지, 이런 것들을 우리 당이 만들어 왔듯이 그 기본사회도 반드시 우리 당과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렇고요. 근데 기본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데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게 얼마 안 돼요. 생각보다 몇십 년 안 돼요. 예, 우리는 헌법 만들면서 바로 여성들의 기본권을 꽉 집어넣기 때문에 참정권을 넣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런 것도 굉장히 빠른 거예요. 전 세계에서 좋은 거 다 가져왔었다고 그랬잖아요. 인권에 있어서. 그래서 살고 싶은 거를 생존권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재산 지키고 싶은 거 재산권,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 그 다음에 사회보장권, 그 다음에 교육받을 권리. 요즘 다 중학교까지는 공짜로 받잖아요. 옛날엔 초등학교까지만이었어요. 근데 어느 사이에 중학교까지가 기본권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고등학교까지 올리려고 했는데 그때 기본권으로, 교육권으로 올리지는 못했어요. 의무교육으로. 근데 이번 정부에서 이제 없어졌구나. 아니, 정부는 있대. 대통령만 없어졌지. 이번 정부에서 고등학교까지 기본권, 의무교육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서 예산 깎고 뭐 이런 난리가 좀 있었어요.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네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말 나온 김에 잠깐 요거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면요. 우리가 인구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죠. 인구가 줄어들면 그건 물건, 농사를 짓거나 물건을 만들 때 손이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그러면 옛날만큼 만들까요? 못 만들까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옛날만큼 만들어서 옛날만큼 누리고 살라고 만들 때에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전 온 세상에 사람을 사와.
이민을 받아. 그래서 아기를 낳아.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인구를 좀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출생을 조금 완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원자력하고 비슷해서 처음에 사람들을 데리고 이민받고 이럴 때는 돈이 많이 안 드는데 시간이 갈수록 돈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말을 잘 못하시죠. 그분들 애들 소외감 느껴서 힘들어하면 같이 있는 반 애들 또 힘들죠. 이래서 생각보다 이민이 비싼 제도예요. 굉장히 비싸요. 원자력도 태울 때는 돈이 덜 드는데 태우고 나서 골치 아파지는 것처럼 이민도 모셔올 때는 돈이 좀 많이 안 드는데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우리 국민, 여러분들 이웃이 되고 민주당이 되게 만들고 이러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 뭘까요? 제가 여기 올 때, 여러분들 혹시 기본사회라는 얇은 책 받으셨어요? 네. 못 받으셨어요? 이거를 못 받으셨으면 요만한 책인데 혹시 받으셨나요? 네. 못 받으신 분은 제가 몇 권 가지고 온 딱 연구원에서 만든 책에다 탈탈 털어가지고 좀 이거 10,000부 이상을 찍었는데 다 여러분들께 보여줬어요. 아 그러면 이렇게 딱 보고 대답 잘하시는 분 있어 하나씩 다 나눠드리세요. 예.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잘하면 하나씩 받을 수 있어요. 네. 우리 미남 우리 직원 연구원 직원이세요. 안에서 만들어주세요. 자 그렇습니다. 이래서 기본권은 한 발 한 발 높아지는 겁니다. 교육처럼. 기본 사회는 정해진 사회가 아닙니다. 기본 사회는 차츰 높아가는 그런 사회다. 확대되는 사회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맨 나중에 이제 이런 것도 생기면 안 돼. 이런 것도 생길지 모르겠어요. 맨날 술만 먹고 살고 싶다. 그래서 이것도 기본권으로 해달라. 이런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 기본권을 인정하는 거는 우리 사회가 정하는 거지 저절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술꾼들은 저런 권리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맨날 술 먹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라. 하루에 소주 한 병씩 기본적으로 보급해라. 이럴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런 많은 분들이 있었고요. 이 기본권을 크게 그래서 갈라서 볼 때 인간의 존엄과 행복주 이거 제가 만든 그림이 아니라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려놓은 거예요. 이번에 헌재는 대법원과 달리 아주 훌륭한 행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 대법원에는 없어요. 저게 헌법재판소에는 저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 하다가 좀 잘라가지고 옆에다 붙인 거예요. 한 장에 여기저기 돼 있어서 자유권, 자유로운 생활, 참정권, 투표할 수 있는 거, 청구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사회권, 여러분들이 생활을 할 때 필요한 모든 권리들, 이것들을 사회권이라고 불러요. 사회권, 그 다음에 평등권, 이런 것들이 몽땅 다 기본권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가르자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11조부터 37조까지 꼼꼼하게 외우는 건데 여러분들 고시 볼 것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세요. 네. 지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라가 어떤 왕조시대 국가부터 기본권이 확대되면서 나라의 구분이 조금 바뀌었어요. 맨 마지막 사회를 복지국가에서 아까 얘기했던 보편적 복지국가에서 기본사회로 넘어가는 게 지금 국가 발달의 순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헌법 전문에는 우리 사회가 기본사회로 가는 것을 헌법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헌법 전문에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좋아질 건데, 이런 세상에 살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라고 헌법은 주장을 해요. 뭔지 아세요? 당연하고요. 세금, 그것도 당연하고요. 얼른 드리세요. 정말 다 논하드렸어요, 벌써?
아유, 세상에 벌써 떨어졌네. 아유, 미안합니다. 다음번에 여기로 청주로 한 몇백 건 내려 보낼게요. 저기 비싸요. 한 권 찍는데 7,000원 정도 들더라고요. 저게 종이도 좋은 종으로 했더니, 그랬더니 저거를 10,000권만 찍으면 얼마야 도대체? 7,000만 원이에요. 연구원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당원 동지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데이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지 않거나 있어도 펑펑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되는 대로 또 하는데, 이거 읽고 여러분들 읽었으니까 끝. 이거 화장실에 쓰지도 못해요. 이 종이는 읽었다고 끝. 버리거나 화장실 가거나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읽고 나서 두세 번 읽고 나서, 이거 되게 쉽게 써졌어요. 여기 계신 누구라도, 우리 당원 동지라면 누구라도 10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고 재미있게 써놨어요. 하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제 거 아니죠, 설마? 제 거 아니에요. 선생님 거예요. 네, 읽고 나서 이거 들고 어디선가 가서 봐라 라고 하면서 설명하는 교육 자료를 쓰시라고 좀 튼튼한 종이로 만들었어요. 아까 하던 걸로 조금 다시 돌아가세요. 그래서 사람이 부족해지면 수입을 해야 되는 것은 어렵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할 수 있는 게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있는 사람 아껴 쓰자. 있는 사람 잘 쓰자.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다리가 아픈 애가 태어났다면 그 아이가 다리 아파서 사람 구실 못하게 두지 말고, 다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야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성들이 여성이라고 차별받고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처박혀 있고 이렇게 두지 말고, 여성도 잘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인권과 자기가 추구할 수 있는 자기 미래를 충실히 펼 수 있도록 도와주자. 또 있어요. 거기까지 우리나라 이제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죠? 조금씩 하고 있는데, 진짜 해야 될 게 뭐냐? 진짜 해야 될 게 이게 바로 노인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보통 이제 20살에 17살에 16살에 고등학교를 가거나 20살에 대학을 가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은 꽃장 직장 들어가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직장 가잖아요. 60살까지 써먹어요. 그때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배운 거 가지고 60살까지 써먹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써먹어도 됐어, 그렇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대학에 무지하게 오래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대학에서 제일 최신 교과목과 학과가 뭐냐면 코딩이라는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컴퓨터 뭐에 쓰는 건데, 컴퓨터 공학과에서 코딩하는 게 제일 최신 기술이고, 뭐 사람들한테 요구했고 취업이 잘 됐고 월급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 챗GPT, 아까 저 그린 거 봤죠? 저런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코딩했던 애들 하나도 취업이 안 돼. 불과 10년도 안 된 얘기예요. 세상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나도 바뀌어. 나도 바뀌어. 저 지난번에 대선에서 우리 당 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못 잡겠더라고요. 마음을. 그래서 맨날 술이나 먹을까? 아니면 책이나 읽을까? 책도 안 들어가고. 저는 원래 술을 못해요. 소주 3잔이면 내 할 일 다 해서 난 세상 누가 오더라도 그 이상 하지를 않아요. 뭘 할까 하고 마음을 못 잡다가 산에 열심히 다니다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까 싶다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조경 공부. 그래서 조경 기사가 됐어요. 인터넷 강의를 보고 따라 했죠.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저는 어디 가서 조경 취업할 수 있어요. 조경 보니까 취업이 잘 되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기사를 따고 났더니 연락이 왔어. 취업해라. 나이가 많은데 괜찮아. 연락이 왔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부족해지면, 아까 20에 대학 가서 60살까지 써먹었는데 세상이 바뀌면 내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억지로 써먹는 게 자기 직장 싫은데 계속 하는 사람 많아요. 이럴 때 한 40살쯤 되거나 이랬을 때
다시 한번 고등학교나 대학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새로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60이면 뭐 애지 뭐. 노인정 가보세요. 60이면 애지. 우리 동네 우리 고등학교 모임이 하나 있어요. 목욕터에서 만나서 이제 우리 고등학교 선후배끼리 모이는데 제가 지금도 총무 봐요. 그런 것처럼 40에 배워서 70까지 써먹는데 무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면.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개념이 좀 덜 됐고 한 거는 정신과 몸이 멀쩡하신 65세, 70대 되는 사람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다시 한번 세상에서 즐겁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 그 단초로 나왔던 정책이 뭐가요? 정년 연장. 이거를 하기로 했던 거예요.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65세 정년 연장으로 가지만 조금 더 노인들도 튼튼하고 그 다음에 정신이 건강하고 이런 세상이 점점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뭐 100세 넘어 돌아가신 상가집도 가고 그래요. 80에 돌아가시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옛날에 80 돌아가셨으면 정말 오래 사셨다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90 보통 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세 들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본인이 싫다면 할 수 없는 거고요. 할 수 있는 일을 만드는 것, 그게 우리 사회가 가진 숙제 중에 하나고 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해 나갈 겁니다. 끝까지. 자, 이제 그러고 아까 헌법이 요구한 거, 이 땅을 사는데 요구한 거,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라는 거를 헌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스스로 너의 힘, 너의 역량을 강화해라, 이렇게 헌법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기본사회를 만들 때 여러분들은 역량을 강화시켜서 노력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사회에 어떤 게 있느냐, 민주주의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처음에 이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12월 3일 이전이었어요. 작년 7, 8월에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주주의가 잘 된 거라고 생각하고 미국 트럼프를 보면서 아이고야, 우리가 열심히 보고 배워 뺏겼는데 우리가 낫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12월 3일날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래서 기본권의 진짜 기본권은 민주주의다, 이렇게 생각해서 민주주의야말로 기본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무엇, 그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어요. 기본소득. 그 다음에 기본소득 말고도 또 여러분들이 많이 돌아보셨어요. 기본교육이라든가 기본주거, 이런 기본의료, 이런 것들입니다. 저게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의무교육은 기본교육이에요. 한번 정해지면 기본사회는 그대로 간다고요? 아니죠. 계속 올라가는 것. 이거를 산은 올라갈 때 등산이라고 하지만 기본사회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성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사회는 민주주의고, 아까 팻말에 있었어요. 기본사회는 세 개 써있는 거 있었죠? 민주주의고, 또 뭐라고요? 성장이고, 또 뭐라고? 복지고, 이렇다는 게 기본사회가 가져야 될 덕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저는 이거를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우리 당원 동지 중에서 유별나게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여기 혹시 자활에 참여했던 경력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최소한 몇 분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구나. 안 오신 당원 동지들만 지금 자활하시느라고, 자활 사업하시느라고 우리 당 당원 동지분들은 거기 가서 계신 거야. 그래서 자활하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수급자들 있잖아요. 기초생활 수급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뭐 좀 주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자활사업이라고 그래요. 성인들도 나가서 돈 벌기 어려운데 몸이 불편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돌보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사회운동가들이 있어요. 자활 기업들. 요즘은 그런 기업들을 자활,
마을기업 이런 것도 사회적 기업 이런 걸 몽땅 통틀어서 사회연대경제하고 줄여서 사회적 경제라고 불러요. 이 사회적 경제도 결국 무엇? 인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권. 그 사람들이 처박혀서 어디 가서 주는 빵이나 먹고 살라 이러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똑같은 인권이니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하자. 이런 인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회적 경제에 참여했던 분들, 여성분들이 한 80%인데요. 그분들의 노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도 당당한 기본사회의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됐고요. 이렇게 평평하지 못한 거에서 다 GPT로 그려도 잘 그리죠.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그려줘서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어디만 따뜻하다가 전체가 따뜻한 상황으로 변하는 것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기본사회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몇 가지 얘기할게요. 기본사회는 외래사상이다 이렇게 해서 일부에서도 배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원래 우리가 입던 옷인가요? 어디선가 온 거죠? 저는 어디서 양복이 유래됐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편하게 살잖아요. 그죠? 외래 것이 우리한테 와서 편해지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살다가 좋으면 고향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 기본사회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우리 헌법에 이미 내재됐던 개념이고요. 우리 헌법은 인류가 만들어낸 훌륭하고 좋은 가치를 다 끌어온 거죠. 그런 점에서 외래사상이 아니라 인류의 사상이다. 그 다음에 우리 헌법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복지정책이다. 그러기도 한데 복지만은 아니에요. 그죠? 성장도 있고 민주주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기본소득만이다. 그렇지 않아요. 기본소득도 있고 기본 서비스도 있고 사회적 경제도 있고 더 중요한 게 뭐였다고요? 내자? 내가 배고로 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기본 민주주의 이 운동도 기본사회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고요. 기본사회는 포퓰리즘이다라고 유식하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는 유식한 게 아니라 좀 그런 거예요. 포퓰리즘이라는 거는 말이 팝송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팝송은 뭐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팝송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게 문제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하게 하는 거 그건 조금 더 나쁜 게 아니에요. 이제 그게 여러분들과 나눴던 얘기고요. 이거는 조금 지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그거 있고 여기 와야지 되네. 와야지. 이거 다 여러분들께 하는 거고요. 이거 다 지나간 거요. 시간이 있으면 다음번에 또 이거 다 해드릴게요. 부르면 선거 끝나고 선거에서 지면 안 옵니다. 나도 어디 가서 머리 틀어박고 왜 졌을까 반성해야 되느라고 올 수가 없습니다. 선거에서 이기면 올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하고 다 와서 얘기를 할 거고요. 예, 하고 맞아요. 저도 믿어. 그러니까 오고 싶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갔지? 여기 청주 얘기를 좀 충청북도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여기 이 페이지를 넘기는 거예요. 충청북도를 뒤져봤어요. 자, 여러분들 명심하셔서 들으셔야 될 게 있어요. 민주주의는 국가에서 보장했었습니까? 항상 아니죠. 민주주의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헌법의 가치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대항해서 싸웠잖아요. 그래서 얻었잖아요. 그죠? 독립? 일본 놈들이 하려고 했습니까? 우리가 싸워서 얻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복지? 정부에서 주는 거이기도 했지만 아까 그 사회적 경제 자활이나 이런 것들은 주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모여서 협력해서 이루어낸 것이기도 해요. 기본사회는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국가가 만들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사회는 그 이상입니다. 국가가 만들어주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원동시 여러분들이 앞장서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측면들이 아주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 기본사회가 우리 사회에 얼만큼 많이 정책으로 되어 있을까 하는 걸 싹 조사를 했었는데 조사에 국민의힘 쪽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협조를 안 해. 자료를 안 줘. 그래서 아이 간도라 놈들하고 포기하고 우리 당이 속해 있는 시장 군수님 계신데 여기만 싹 조사를 했어요. 싹 조사를 했어요. 예전에 150군데였는데 지금 70군데밖에 안 돼요. 다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충청북도 되게 잘하셨지만 또 엄청나게 많이 잃어버리셨어요. 올해 투표해서 대통령 만드시고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전체를 다 바꿔오시면 얼마큼 좋아지느냐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것만큼 그 70개를 싹 조사를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민주주의,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사회적 경제 이런 걸 잘한 사례가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싹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 말에 아주 잘한 100개를 골랐고요. 올해도 아주 잘한 100개를 골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청도도 당연히 했는데 충청북도 굉장히 많은 우수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수 사례들을 딴 데도 자랑했고 왜냐하면 자랑을 하면 뺏기잖아요. 뺏겨가라고. 책을 100개짜리 사례집을 2권으로 묶어서 200개를 각각 냈어요. 다음번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무언가라도 하고 싶은 거는 하고 싶은 잘난 척하고 그 다음에 진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찾고 싶으면 그거를 찾아보세요. 안 가져왔어요. 연구원에서 만들었는데 37,000원에 그거는. 그래서 올려놨어요. 다운받아보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충청도 거만 몇 개만 골라봤어요. 충북 거만. 그랬더니 몇 가지 역시 굉장히 많아요. 충북에요. 그 중에 몇 가지 이게 진천에서 하고 있는 기본 자립 통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 딴 데서 자랑 많이 한 거예요. 저거 자립 통장이에요. 정부에서 그 힘든 젊은 어린 사람들한테 자립 통장을 만들어 줘요 본래. 근데 진천 군수 특이하신 행동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나 공공부문에 있는 사람들은 딴 사람들보다 조금 아는 게 많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들에. 그래서 그 일을 갖고 어디 가서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크레딧을 준 거예요. 그 크레딧을 모아가지고 어디 정부에서 주는 게 보태서 주었어요. 보태서. 그러니까 저거는 예산도 안 들어요. 예산도 안 들고 공무원들의 땀과 피와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간 거예요. 저 군수님이 있으니까 아직 군수님 없으면 자발적으로 했겠죠? 하여튼 그런 게 이제 좋은 사업이고 여러분들 보시기 뺏기기 좋은 사업들의 이것도요. 그 다음에 괴산도 충북이죠. 예. 괴산도 어떤 거냐면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었어요. 괴산에 나무가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폐목들, 그 다음에 벌목들, 간목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나 봐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연료를 조그맣게 동글동글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연료를 만들어서 그걸 발전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마을들한테 공급을 한 거예요. 또 여주에 가면 구양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이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좀 형태가 달라요. 구양리에서는 수도권이긴 하더라도 사람들이 구양리라는 게 외져서 골짜기마다 몇 집씩 살아요. 근데 다 젊은이가 살까요? 노인이 살까요? 전부 다 노인이죠. 근데 그 집집마다 노인들이 사는 집집마다 이게 골짜기고 외지니까 다 차를 한 대씩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차값 들어가지, 보험료 들어가지, 기름값 들어가지. 그 다음에 또 감가상각되니까 올해 차 내년에 팔 값 떨어지지. 그 다음에 쓸 일도 별로 없지. 가봤자 약국이나 병원이나 마을에 가이나 이런 데지. 1년에 몇 번 안 쓰지.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것도 민주당 분이에요. 어떤 분이 마을에 농어촌 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빈 땅이 많아요. 지역마다 많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사왔기 때문에 충청북도도 대개 10%에서 많은 데는 30%까지 농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농지 활용이 거의 안 돼요. 거의. 하다 보니까 그 농지에다가 허락을 받고 태양광 패널을 심었어요. 1년에 1,000만 원이 나왔어요. 큰 돈 아닐 수도 있지만 1,000만 원을 가지고 뭐 했냐면 조그만 버스 2대를 샀어요. 새 거 말고 중고 쓸만한 거. 그 다음에 또 2명을 고용을 했어. 마을의 젊은 청년 75세 젊은 청년 2명을 고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면 가요. 태우고 뭐 노인네들이 가시고 싶은 데까지 모셔다 드려요. 그런데 노인네들이 불편한 게 없는 거야. 어차피 애들은 오거나 이러지 자기가 가지는 않잖아. 노인네들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가면 싫어하지. 오는 게 좋지. 그래서 이제 노인네들이 차가 필요가 없으니까 차를 팔어. 기름값 안 들어, 보험료 안 들어, 감가상각 안 들어. 가서 세차하려면 귀찮지 않아. 이래서 다 팔아버린 거예요. 노인 이동권이 다 확보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친환경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구양리 100개 운동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래요. 구양리 100개 운동은 전국에 100개 이상으로 할 수 있어요. 농어촌에서 땅을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여기에 괴산에 있는 그 펠릿을 이용한 나무, 우드칩을 이용한 발전소 이런 것도 해볼만 하고요. 여기 청주 콜버스 다 아시나요? 네. 그래, 여러분들 하시는데 콜버스 정 운영을 보니까 조금 고칠 점이 좀 있더라고요. 노인네들이 타기 위해서 바닥을 좀 낮추는 이런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도 제가 여러 군데 가서 선전하고 있는 강의할 때마다 써먹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사회 충청북도 우리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여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충청북도님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 곳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하시면 기본사회는 한 번 올라가지만 어떤 때는 떨어지기도 합니다. 망가지기도 합니다. 12월 3일 날 쿠데타가 성공했더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인권의 어떤 부분들을 빼앗겼을 겁니다. 다시 되찾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늘 여러분들은 민주당원으로서 자랑스럽게 우리 사회를 여기까지 모든 것을 이루어왔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근본적인 것들을 또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서 민주당 충북 기본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민주당의 역사와 기본사회 정의에 대한 명품 강연을 해주신 이한주 연구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는 지금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발대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청주 기본사회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동행을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오늘의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빨리 가요. 앞으로 따라오세요. 빨리 가요. 안 찍어요? 당시 마지막으로 기념 사진 찍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성장의 길 하면 기본사유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성장의 길. 기본소에 다시 대한민국 성장의 길. 기본소에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그냥 되는 거야?